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로 발병하는 암이 있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암인데요. 바로 유방암입니다. 이 유방암 중에서도요. 15%에서 20% 내외로 소수에 속하는 희귀질환 3중 음성 유방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히 다른 암들과 다르게 젊은 환우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환우분들은요, 암을 넘어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모토로 대한민국 1호 캔서 테이너이자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 돕고 계신 박 PD와 황 배우의 박지연 대표님,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 한우의 우리 둘이 구슬 하나 이둘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중 음성 유방암 4기이고 현재 항암 치료를 이제 4년 조금 지났죠. 네, 받고 있는 환자이면서 또 3중 음성 환우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두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도 3중음성 유방암 3기이고요. 또 자궁내막암, 뇌종양 이렇게 3개의 암을 경험한 8년차 암 경험자입니다. 또 암 경험자의 일상 복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 기업 박PD와 황 배우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3중음성 유방암 한우의 우리들이 구슬 하나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암도 아니고 여러 개의 암을 경험하신 거예요? 네, 2차 암으로 3개의 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드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씩씩하게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늘 항상 하셔서 네. 난 진짜 부호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어느 날 뜬구름 캠페인에 이 두 분이 이렇게 출연한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약간 좀 엄청 소외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밴드로 이렇게 친목처럼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박 PD와 황 배우에서 아미고 아미가 라는 되게 특이한 암 환자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이거 좀 보러 가자.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대표님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환우회를 앞으로 만들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셔서 좀 도움이 되는 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 해 환우회 송년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와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스케일이 커진 단체가 돼버린 게 돼버렸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 3중 음성 유방암, 유방암은 유방이지 무슨 또 음성이냐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유방암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음성이라고 하면 음성이니까 뭔가 암 중에서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도 안 좋게 올라오는 거 역시 3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3중 음성 유방암은 유방암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유방암은 호르몬성 암, 호르몬의 두 종류 ERPA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개 없거나 그리고 허투라고 하는 이런 사람 표지 인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또 없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없는 것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치료의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또 생활에서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19년 3월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3기 말이긴 했지만 림프 전이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수술할 때 림프를 91 뗐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쪽 팔은 이렇게 보시면 부종이 상당히 심해서 관리를 해도 잘 안 돼서 여긴 림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3중 음성 유방암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다 약제를 제가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80차가 지난 순간부터는 이제 횟수를 제가 카운트하지 않고 있어요. 80차라면 80 항암을 80회차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ADC 라고 해서 아드리아마이신이랑 사이클로포스파마스 항암제 네, 일종이죠? 네, 일종입니다. 네. 저희가 근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성항암제. 독성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깝게 현재도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없는
네, 상황이고 네, 그냥 다 독성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아도 내 삶의 질이 너무 현저히 낮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금액적인 부담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나 혼자만이 겪는 사실 어려움은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급여화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치료를 하면서도 이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암 경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치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지만 그 암 환자가 암 진단 이후에는 이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신체적인 치료가 다 끝나면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열심히 그 희망으로 버텼는데 신체적인 영역의 삶의 질은 다소 회복됐지만 심리 정서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복귀, 직장 복귀를 했을 때 다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진단으로 인한 외상후 장애, 또 2년 반마다 오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관리도 심리 정서적인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암 환자분들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신체적인 치료에 대한 케어는 정말 잘 돼 있지만 암 치료 이후에 애프터 케어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케어, 그다음에 예방에 대한 케어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치료 이후에 대한 그 심리 정서적인 케어도 반드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우리가 항상 이 치료제 관련돼서 너무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는 나눈 적이 없었네요. 다음에 그런 시간 좀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직접 암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삼중음성 유방암 환우만을 위한 단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다 삼중음성 환우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다 멘토, 멘티가 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경험하신 분들이 또 다른 환우분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공간, 그리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환우분들이 진료실 안에서 받지 못했던 다양한 의료 관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약제들의 저희가 좀 더 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중음성 유방암 우리들이 무슨 하나의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암 환자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환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요. 의료진들이 참여하시는 의학 세미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하시는 환자들을 위한 또 교육 프로그램, 매달 독서 모임을 통해서요. 환우분들과의 책을 통한 교류 활동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암 경험을 나누는 거였었는데요. 암 환자에 대한 컨텐츠가 전혀 없었을 때였었는데 그 당시에 암 환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암 그러면 우울하다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방송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방향을 유쾌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서대문 쪽에 암 환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제가 자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암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상태도 모르시고요. 암 환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또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암 관련 콘텐츠 개발의 자문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었을 텐데요. 암 경험은 저에게 오히려 자격증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계기로 제가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암 환우분들에게 어떤 격려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거 다 좋지만 저는 자기 암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인다고,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래 사는 건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암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에게 남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땐 그런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괜찮아지겠지? 그렇다고 죽음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죽음을 연습하지만 그게 나을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기암시라고 생각을 해요. 희귀 환자를 알리고 환우와 공감하는 환자 인식 개선 캠페인 어느 날 뜬구름. 오늘은 우리 박지연님과 이두리님을 모시고 희귀 질환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속 깊은 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 경험자로서 암을 더 알리기 위해서 캔서 트레이너 그리고 환우회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우리 두 분 그리고 다른 암 환우분들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희귀질환 환우분을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